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질문할 거는 생물심리학, biological psychology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가 왜 배울까요? 그리고 심지어 심리학 개론책에 왜 맨 처음 나올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약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피니스 게이지,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48년에 25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미국이 철도를 계속 놓으면서 서부와 동부를 기차로 이으려고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 사람도 그 철도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때 길을 만들기 위해서 폭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폭탄이 폭발이 될 때 그 근처에 있었던 여기 이 사람이 들고 있죠. 이 봉이 이 사람의 뇌를 관통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건 엑스레이가 아니죠. 그죠? 그림이죠. 누군가가 이제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려놓은 건데 지금도 이 정도의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 진짜 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1848년이니까 이 사람은 뭐 거의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살아서 사람들이 다 기뻐했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그 철도 공사에 복귀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사람이 나중에 해고가 돼요. 의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이 사람이 뇌를 다쳤겠구나. 그런데 그 뇌의 영역이 특별히 감정을 조절하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영역이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피니스 게이지 사건은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기능을 의학적으로 처음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친 건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뇌의 기능과 구성 요소는 왜 알아야 하는가? 방금 전에 같이 뇌 손상으로 인한 행동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뇌와 인간의 마음, 행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뇌 손상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굉장히 화학물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화학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화학물을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술을 마시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요? 여러분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면 술 마시면 당연히 뭔가 사람 변하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인 원리로 생각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의 행동과 술을 마셨을 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위 주사라고 하는 이야기하죠. 술을 마시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막 갑자기 우는 사람들,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알코올 성분이 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뇌를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전달 물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밝혀져서 이제 우울증 약이 개발된 것도 결국은 이 뇌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뭐 불안장애나 다른 조현병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뇌라고 하는 것 혹은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심리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심리학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뇌신경계의 활동으로 설명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biological psychology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behavior neuroscience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의학적인 접근과 심리학적인 접근이 같이 들어가는 사실은 통합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뇌 안에, 종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변연계라고 그랬죠. 변연계, 계는 이제 시스템을 지금 말하는 건데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편도체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편도체는 정서, 공포 반응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편도체가 고장이 나면 상호작용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이 책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아직 읽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꼭 봤으면 하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 그 다음에 아몬드, 책으로서 꼭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아몬드의 주인공이 바로 이 편도체가 고장난, 편도체 문제가 생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읽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경가소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적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뇌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약간 어렵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연결성을 변화시켜 정보 전달의 효율을 변화를 시킨다. 뇌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신경가소성이고요. 뇌세포 전반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어려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 고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었죠. 그죠? 이런 아이들의 뇌를 찍으면 실제적으로 뇌의 대뇌피질이 굉장히 얇거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입양이 됐다거나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뇌는 과연 변화할까요? 안 할까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평생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행하겠죠, 그죠? 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뇌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계속해서 그 어린 시절에 대뇌피질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학습 능력도 떨어질 거고 또 인간관계 능력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직업을 제대로 못 가지고 이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말 그럴까?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정말 인간이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 때는 변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고아가 어떤 가정에 입양이 돼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나서 나중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정말 대뇌피질이 이렇게 막 두꺼워지고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신경 가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사춘기를 어떻게 겪었어요? 여러분도 화려한 사춘기를 보냈나요? 이 사춘기가 왜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가지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뇌가 발달하잖아요. 그죠? 발달을 하다가 이 시기가 되면은 쓸데없는 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알아서 내가 계속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싶은 거를 선택해서 그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 자, 가지치기?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택과 집중이 되니까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걸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이에요. 그러면 게임 쪽과 관련된 뉴런은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독이 돼버려서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됐어요. 사람을 아예 안 만나요. 그렇게 되면 사회성과 관련된 뉴런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없어진다. 자,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는 계속해서 사회성, 인간관계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경가소성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 네, 한자로 쓰겠습니다. 갑자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아까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습관이 될 만큼 많은 반복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큰 사건이 있거나,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부정적인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고, 또 부정적인 일을 겪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